이번에는 네, 부동산 클리닉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반 토지 문의나 경매 관련된 모든 궁금증 상담 받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죠. 02-778-9494번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종실 원장이 준비한 알짜배기 경매 토지 매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클리닉 경매 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79제곱미터이며 건물 면적은 67.74제곱미터로 2월 10일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9,570만 6,200원이며 5번 유찰돼 6차 최저 매각 금액은 3,136만 2천원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 살펴볼 텐데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원장님. 예, 한번 이제 물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그 물건 종별이 이제 주택이고 네. 토지가 79제곱미터고 건물이 67.74제곱미터에 있는 다시 말하면 평택시 시내에 있는 물건입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감정가가 9,570만 원에 시작이 돼서 결국 보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13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기일이 8월 19일이고 우리가 입찰에 들어간다면 2월 10일이니까 아마 구정 바로 쉬고 여러분들이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제일 먼저 제가 지적도를 보게끔 되면 여기 파랗게 쳐져 있는 것이 요것이 지적도인데 우리가 얼른 보기에 도로가 여기 붙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가 없이 맹지에 있는 땅이고 이미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네. 자, 한번 또 보게끔 되면 지적도를 보게끔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평택시 신장동인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그런 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집에 우리가 집 찍어놓은 걸 사진을 보게끔 되면 이렇게 옛날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에 네. 재개발을 해야 될 동네가 아닌가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면. 그리고 입구 도로가 그러니까 지적도상에는 아까 도로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앞에 포장이 돼서 저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그 현황은 다니는 길이 있는 곳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든가 새로 건물을 지을 때에 건축법에 의해서 이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적상의 도로가 없는데도 이것이 건축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여기에서 평택시 건축조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제25조에 보면 법 제45조 제1항 2호 규정에 따라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법 제45조 1항 2호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도 쓸 수 있는 건축 법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즉 이것은 그러니까 토지주의 사유지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도 도로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통로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보면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처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 현재 통로를 두 가구 이상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평택시에서는 보면은 그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네. 여기 보면 포장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네. 그리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가기 조금 좁아 보이는데. 차가 지나가기는 좋아 보이지만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여기는 옛날 집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내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는 투자 가치로 봤을 때 감정가가 보면 감정가의 반 이하로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랬을 때 제가 여러분이 누구라도 이건 투자의 가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쯤에는 전세 가격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은 네. 우리가 보면 9,500인데 지금 저기 3,1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조금 올렸어서 한 3,500만 원 주고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쯤에 돈을 투자해서 네. 여기가 잘 될 때까지 전세를 넣어도 한 3,500에서 4,00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투자 물건이라고 저는 보고 오늘 추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네.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고 네. 조례를 한번 찾아보고 또 거기 조례를 가지고 근처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이 건축이 가능하냐 안 하냐 또 현재 건축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살펴봤고요. 두 번째 매물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클리닉 경매 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횡성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주택이며 토지 면적은 902제곱미터, 건물은 32.72제곱미터로 1월 27일 매각을 앞두고 있는데요. 감정가는 2억 9,486만 1,000원이며 4번 유찰된 5차 최저 매각 금액은 1억 2,077만 5천원입니다. 네, 이번 경매 물건도 평택시 위치했는데 매각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일이네요. 예, 이거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끔 되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 종별이 주택으로 있고 토지가 지금 902제곱미터인데 이게 가서 보시게끔 되면은 상당히 옛날에 지어놓은 집입니다. 오래됐습니다. 보면은 건물이. 그래서 감정가가 2억 9,400에 시작이 됐고 최저가가 1억 2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보면 290평인데 약 1억 2천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평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 약 5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가격인데 자 보시면 2억 9,400에서 지금 1억 2천까지 떨어졌는데 보면 우리 지적들을 보시겠자고요. 네. 지적들을 보시게끔 되면 요 노란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도로인데 사실 보게끔 되면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것은 292평인데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 이만큼이 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로 뺏겨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15평에서 20평 정도는 현재 도로로 이렇게 점유해서 뺏기고 있는 땅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뺏겨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요 지금 옛날 물건이고 요 앞에 도로가 있는데 실제 지적도상으로 보면 이 도로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 낙찰에 같이 들어오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제 항공 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평택이 미군 기지가 이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원룸이나 이렇게 렌트되는 그 주택을 상당히 많이 건축을 하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렌트를 하고 이 다세대나 연립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근처에서 약 120만 원 정도에서 15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경매로 나온 이 토지의 앞에 보게끔 되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항공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미군에게다가 렌트를 해주는 주택이 5동이 이미 지어져 있어서 세가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한 290평인데 이것이 도로로 뺏기는 것이 한 20평이 된다고 하더라도 270평 정도면은 이러한 것을 한 2동 정도는 세울 수가 있고 그 2동 정도를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4층으로 해서 16가구 정도를 분양할 수 있게끔 된다고 한다면은 토지가 지금 우리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주고 사도 수익성이 들어서는데 제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60만 원 정도다 보니까 그 가격 쪽으로도 상당히 그 매력이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서 팔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축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런 것을 낙찰을 받아서 건축 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연립 같은 것을 허가를 받아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건설하는 업자 이런 것을 많이 건설하는 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성이 나오니까 이거를 얼마 정도에 이렇게 받고 팔게끔 해주시오 해서 내놓게끔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금방 나가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제가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잘 아시라고 보는데 삼성전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그 LG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군 부대가 이전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평택은 상당히 시가 지금 팽창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싸야 사지 않고도 일반 매물로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도 저절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이런 지역에 평택에서 이렇게 지금 물건을 골라보게끔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부지런히 서둘러서 한번 다녀오시고 근처에 공인중개사도 한번 다녀보시고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조금 전에 평택시에 있는 건축, 이 조례 제정 좀 짧게 말씀 들어봤는데 그 조례가 지금 이 매물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물론 이 매물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먼저 번에 얘기했던 것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적도에 보시게끔 되면 도로가 사실을 보게끔 되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이 도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보면은.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매각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일이거든요. 혹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요즘엔 누구든지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한번 현장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지적도를 잘 보시게끔 되면은 그 지적도에 우리가 낙찰받을 땅하고 도로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만 물어보시게끔 되면은 이 근처에 이렇게 다세대나 연립 정도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는 100여만 원 이상 간다는 것은 뭐 근처에 가서 보게끔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상당히 이것도 그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제가 추천하려고 좀 들고 나온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차를 몰고 평택시로 가셔서 주변 위치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경매 물건 살펴보기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02788-94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물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클리닉 경매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건 종별이 대지인 이 매물의 면적은 595제곱미터이며 2월 5일 매각을 앞두고 있는데요. 감정가는 1억 3,625만 5천 원이며 두 번 유찰돼 3차 최저 매각 금액은 6,676만 5천 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화성시 장안면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 매물은 토지이네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토지도 이제 상당히 제가 이렇게 골라보고 참 재미있는 토지인데 여러분들도 제가 요거 보는 걸 자세히 잘 보셔야지 됩니다. 지금 경매로 나온 것이 905-1로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적도에 보시다시피 이것도 또 맹지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이 앞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려면 상당히 멀고 뺑 둘러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접근하기가 이제 어렵게끔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 지적도 항공사진 우리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만드는 스마트 국토정보의 지적도를 보시게끔 되면 여기 짙은 색깔이 있는 것은 이것은 보면은
현황 도로로 돼 있을 때 이렇게 짙은 색깔로 표현을 해줍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는데 국토 해양부에 보게끔 되면 이렇게 짙은 식으로 돼 있어갖고 여기까지는 도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러면 900-4대까지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을 905-1은 지금 맹지로 돼 있는 이런 땅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네. 항공사진을 또 자세히 한번 보고 또 그다음에 현장에도 이제 가보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이제 살펴보게끔 됐는데 자 항공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는 집이 지어져 있고 여기 항공사진에서 여기 보이는 것은 이것은 뭐 집이 아니고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고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보게끔 되면 여기는 지금 도로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지적도상에 그 아까는 여기 그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서 이 집으로 들락달락거리는 도로가 있습니다. 요거 보게끔 되면 그리고 항공사진에서 가만히 봤더니 요 집이 어디로 가냐면 요리로 와서 제가 이 집을 가서 주변을 다 살펴봤더니 네. 요 집 출입구가 어디로 가면 우리 이번에 낙찰 받으려고 하는 땅 입구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게끔 되면 네. 이 도로의 주인은 이 앞에 집이에요. 예, 앞에 집. 앞에 집인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뒷집에서 지금 현황 도로로 쓰고 있어서 집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고 요것도 자기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낙찰 받으려고 하는 땅 입구를 사용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땅을 보면 지적도상 맹지지만은 여기 앞에 집 땅을 요 뒷집에서 입구로 사용해서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요 앞 입구의 땅을 앞에 사람이 집을 지어서 요거를 도로로 쓰고 있는데 앞에 집 땅을 도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 앞에 집 땅을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내가 이 앞에 집에 사용 승낙서 없이도 이 땅을 낙찰을 받았을 때에 건축 허가가 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앞집의 땅에다 보니까 앞집에다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게끔 되면 무조건 건축허가가 나는 것은 맞는데 네. 우리는 건축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이다 보니까 네. 사용 승낙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얼마를 달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공짜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1, 2천만 원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는 개발을 하는 것이 그 앞에 사람 손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런 수익이 난다 안 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사람의 의지 없이 내 스스로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앞에 사람의 사용승낙서 없이도 내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만 한다면 제가 보기엔 또 상당히 그 투자에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게끔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볼 것이 아까처럼 여기 보면 입구인데 아까 앞집이 요 집이거든요. 네. 요 집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땅이 여기 땅인데 포장이 돼 있는 이 앞집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이용해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면 이게 우리가 낙찰을 받으려는 땅하고 합쳐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집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있는 것은 우리가 낙찰을 받으려는 네.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토지가 사실은 앞에 집 주인의 토지인데 네. 이 토지를 뒷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토지를 뒷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날 것이냐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물건의 네.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분야 매각 받으려고 하는 게 땅이잖아요. 토지 네. 대부분인데 네. 그 안에 사진에 보니까 컨테이너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건 뭐 괜찮은 건가요? 물론 그 컨테이너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서 네. 이제 컨테이너를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뭐 치워주지 않는다 네. 또는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이럴 때도
그다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그 컨테이너 정도 있는 것은 무시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자세히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하려면 조금 좀 시간이 한 20, 30분 걸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따로 이제 전화나 이런 걸로 문자나 물어보시면 따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 토지를 앞에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없이도 이것이 해결이 되겠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뭐든지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법에 의해서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 토지를 어떻게 쓸 수 있냐고 우리는 법을 한번 봐야 되는데 법이 있고 법 안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또 화성시 조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땅은 이제 우리가 낙찰받을 땅이 요 땅인데 아까 요 뒤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요 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요 입구의 땅은 요 앞에 집 땅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보게끔 되면 화성시 건축조례 제32조 도로의 지정, 화성시 건축조례 제32조 도로 지정, 법 제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라는 얘기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갖고 동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되어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도 우리가 도로로 지정해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앞에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게끔 되면 요 도로가 있는데 요 도로는 앞에 집 땅이지만 동도로를 이용하여 이미 이 집에서 건축허가를 나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요 집에서 요 도로는 지적도상 보시면 반드시 이 집 땅이 아니고 앞에 집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앞에 집 땅이 아니고 이 집 땅이라고 했게끔 되면은 이해 건축허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미 이 땅은 앞에 집 땅인데 남의 땅을 자기가 도로로 써서 건축허가가 돼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되어 집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따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도 화성시에서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걸 보시게끔 되면 우리가 이번에 지금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땅도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보면. 그렇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경매물권 땅을 고르는데 이거 여기는 제가 한 2번, 3번을 가보고 이 땅이 지적 현황이 어떻게 되나 보고 여러 번 봤는데 이런 물건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만약의 경우에 이 땅이 입구로 쓰는 것이 이 집 땅이었다면 자기가 이거는 도로로 쓰지 않고 자기 땅이 대지가 그렇게 생긴 거니까 도로가 아니다 하고 하게끔 되면 여기는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마침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요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앞에 집 땅입니다. 지적상. 그러다 보고 앞에 집 땅인데 이 집에서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이걸 쓰고 이거 쓰는 걸 우리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낙찰이 받아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지금 3개 이렇게 매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방문을 해보면 현행 도로가 있는 곳이 사실이지만 지적도에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지적도 이런 현행 도로 반영이 되는 건 조금 무리인가요? 아니, 근데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게끔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1972년도에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72년도에 사실은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러면 그 후에서부터는 저렇게 맹지인 경우에는
도로 사용 승낙을 받게끔 건축법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해관계자라는 것이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72년도면 지금서부터 한 40여 년 전이죠. 그러면 약 35년 전에 어떤 분이 철수라는 분이 네. 영희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하십시다.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직도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사용 승낙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은 그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참 상당히 많은 그 논란거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철수한테 사용승낙서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그 옆에 있는 수리도 그거를 쓸 수 있게끔 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동도로를 사용하여 건축허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도 건축을 허가를 내주자 이런 것이 조례로 만들어지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져 있는 곳도 있고 안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를 확인해보고 이런 조례가 있을 때에 이런 것을 입찰을 참여해야지 네. 이런 조례가 없는 곳에 이런 것을 낙찰을 받으시게끔 되면 큰 낭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좀 가장 조심하셔야 되죠. 예, 중요한 게 토지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는 지역의 그 조례를 먼저 확인하고 현장 답사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사실은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땅을 임야를 사는데 각 지방자치마다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임목본수도가 뭐 150% 미만이어야 된다든가 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19도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용인의 땅을 보러 갈 때는 네. 용인의 조례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뭔가를 한번 보고 이 용인에서는 경사도가 19도니까 내가 살라고 하는 땅이 19도가 넘는지 안 넘는지 나무가 심어져 있는 임목본수도가 뭐 50%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50%가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나서 이 땅을 사도록 했지 네.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사시는 분은 낭패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토지 경매에 대한 팁도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네 번째 매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클리닉 경매 물건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물건 종별이 전인 이 매물의 면적은 1028제곱미터이며 2월 12일 매각을 앞두고 있는데요. 감정가는 1억 9,018만 원이며 3번 유찰돼 4차 최저 매각 금액은 6,523만 2천 원입니다. 자, 이번에도 화성시 장안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물건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2013 타경 27298 해갖고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인데 지목이 전이고 네. 토지가 1028제곱미터입니다. 보면. 네. 근데 이것은 이 땅만 경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요 옆에 다른 필지하고 여러 개가 같이 나온 땅입니다. 이제 한번 하나씩 자세히 보게끔 되면 감정가가 1억 9천인데 네. 지금 6,500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보면 그래서 신가스 2차, 3차, 이번이 4차고 네. 경매 날짜는 2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정 시시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 지적들 한번 보시게끔 되는데 여기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리고 여기 산 16-7 이게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 산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로 보게끔 되면 뭐가 있냐면 제가 보면 가서 보니까 축사가 돼 있는데 제가 봤더니 이 축사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네. 그냥 비어있고 축사로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경매로 나오는데 한꺼번에 경매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라서 몇 개로 잘라서 나왔는데 제가 고른 것이 요 397-14에서 요 기역자 코너로 있는 요 토지를 제가 여기 중에서 고른 겁니다. 요거 보게끔 되면 요거 고른 거죠. 네. 요거 397-14를 제가 이제 골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게끔 되면 지적들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397-14 해갖고 요렇게 길게 이렇게 기역자로 생겨 있고 여기가 그 2차선 넓은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공 지적도로 보시게끔 되면 이 큰 도로가 있고 이쪽이 보게끔 되면 그 맞은편이 공장지대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그 축사가 있었는데 이 축사가 같이 있던 것이 지금 경매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그 여러 개 중에서 요거를 하나를 제가 고른 것입니다. 보면 항공 사진을 보게끔 되면 자 항공 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가 뭐예요? 축사 지붕처럼 보이죠. 사실은 이 축사 지붕까지 다 경매로 같이 나온 거고 여기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주변이 공장과 창고가 지어져 있는 아주 상당히 그 제가 보기엔 유망한 토지입니다. 보면은. 근데 네. 요시 보게끔 되면 여기 다 경매로 나왔는데 요 옆에 앞에 조금 아까 보게끔 되면은 요 옆에 보면 397-5도 경매로 나왔고 요거는 경매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이건 다른 주인 같은데 보면은 요거를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가 잠깐만. 네. 이렇게 전부 다가 유용하게끔 써서 이렇게 크게 쓰면 좋겠는데 네. 그 이 땅으로 들어가는 대로변에 붙어있는 길게 붙어있는 기역자 입구가 이 땅을 쓰는데 앞으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뒤에 거는 이제 더 유찰이 되고 나면은 낙찰을 네. 받도록 하고 이번에 이 앞에 기역자로 대대변에 붙어있는 토지부터 네.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제가 보기엔 이 땅은 그 조그맣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300 몇십 평보다는 네. 공장이나 창고로서 대규모 1000평이나 2000평 이렇게 대규모로 쓸 수 있을 때 더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쓰려고 했을 때 핵심이 되는 토지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 토지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낙찰을 받게끔 됐는데 가격도 사실은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보면 1억 9천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약 6,500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반 가격 이하로 떨어진 게끔 됐고 여러분 이제 그 뭐 여러분도 앞에 가서 뭐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310평인데 이것이 약 6,500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현재 평균으로 얼른 따져보면 한 21만 원, 2만 원 선인데 네. 이 근처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 땅만 가져도 그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공장이나 창고로 대규모로 그 뒤에 경매로 나온 거와 영합해서 쓰려고 할 때도 이 앞에 토지에 네. 같이 그러니까 있어야지만이 매입이 네. 되어야지만은 뒤에 넓은 토지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토지를 보고 이것도 투자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에 이걸 고른 물건 중에 또 하나입니다, 보면. 네. 일단 지금 이 매물은 입구로서 큰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길 건너에 공장지대도 있고 또 축사를 사용한 흔적이 근처에 있는 이 매물인 만큼 앞으로 향후 토지 활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 봐야 할까요? 제가 보면 여기에 네. 축사가 있기는 이미 공장 주변이 돼서 축사로 계속 있기는 조금 그 주변 환경이 네. 떨어지는 지역이었고 네. 제가 가서 봤을 땐 이미 축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경매로 나왔고, 경매로 나왔는데도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네. 그 몇 가지로 분할을 해서 경매로 나오게끔 됐는데, 그 몇 가지 분할해서 경매로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땅이 그 뒤에 땅과 연계시켜서 쓸 때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땅이기에,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땅이고, 또 혹시 뒤 땅과 연계가 되지 않고 독단적으로 써도 아무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보시게끔 되면 그 다른 땅도 있는데, 그 대로변에 붙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들은 보면 대로변에 붙어 있긴 있지만은 뒤에 연계를 시키지 않을 때는 그 땅 자체만 가지고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거는 혼자서 해도 되고 뒤 땅과 연계를 시켜도 된다. 그래서 요 땅 중에서 핵심이 될 것 같아서 요 땅을, 요 여러 개 중에서 요 땅을 낙찰을 받으시라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요것도 제가 보면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거에 건축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 아마 차를 타고 구정 연휴 쉬시고서는 네. 한번 잘 가서 보시고 주변 환경도 보시고 또 토지 이용 계약 확인원을 띄워가지고 근처에 이제 토목 설계사무실이나 건축 설계 사무실에 가서 여기에 창고나 공장이 어떤 것이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입찰에 응하시게끔 되면 아마 실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오늘의 마지막 경매 물건 살펴볼 순서입니다. 5번째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클리닉 경매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해 있는데요. 물건 종별이 전원주택인 이 매물의 토지 면적은 572제곱미터, 건물은 180.08제곱미터이며 2월 10일 매각을 앞두고 있는데요. 감정가는 4억 4,352만 5,320원이며 3번 유찰돼 4차 최저 매각 금액은 2억 2,708만 5천원입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물건은 전원주택이네요. 네, 전원주택입니다. 네. 이 전원주택도 제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고 아주 상당히 집이 참 이쁘게 잘 지어져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이것이 또 가격이 많이 이제 떨어졌죠, 보면은. 자, 보게끔 되면 4억 4,300만 원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억 2,7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 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물건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으니까 떨어지지 문제점이 없을 때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점인가를 여러분이 짚어보시게끔 되면 이 땅은 우리 경매 정보지를 보게끔 되면 뭐가 있냐면은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치권 아시죠? 유치권. 다시 말하면 이 집에 어떠한 사람이 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한 것에 대한 받을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도 그대로 인수인계가 돼서 낙찰 받은 사람한테도 이 유치권자는 그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게끔 되면 여기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유치권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인정을 받으려면 유치하고 있어야지만이 유치권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각기일이 4억 3,300이고 그 다음에 2억 2,700까지 넣어서 이것도 2월 10일 날짜입니다. 보게끔 되면 요식 보면 이렇게 여기 지적들을 보시게끔 되면 요 땅입니다. 요 땅. 요 땅이고 이미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형성이 돼 있는 동네고 여기 보면 이게 도로가 있고 도로 가운데 두고 오른쪽 단지, 그러니까 왼쪽 단지도 있고 오른쪽 단지도 있는데 이 오른쪽 단지에 나와 있는 요 91-9가 요 집이 지어지는 것이 요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좀 필지로 나와 있고 이렇게 집이 요 뒤에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것은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 돼 갖고 가서 보시게끔 되면 아주 그 전원주택으로 집이 잘 지어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 집입니다. 집도 아주 이쁘게 잘 지어져 있죠. 보면은. 그리고 제가
그 단지에 가다 보니까 입구에 보면 이러한 프랜카드가 써붙여 있어요, 보면. 네. 그 안에 이제 집을 판다, 이렇게 프랜카드가 써붙여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난방을 쓸 때는 도시가스를 대부분 쓰는데, 전원주택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난방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의해서 여기 011로 전화를 걸어갖고 내가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것이 경매로 나왔다 소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여기에 집이 얼마나 갑니까? 했더니 약 4억 5천에서 5억 정도에 지금 매물 이제 팔고 있으면 분양을 하고 있는데 한 채인가 두 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난방은 지열 난방을 쓰기 때문에 네. 그 난방 보일러 값만 약 3천만 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다 좋은데 유치권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치권 보게끔 되면 자, 제가 여기를 보면 부동산 현황 및 점유 관계 조사서를 그 감정사가 한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점유관계, 채무자, 소유자, 점유 이렇게 돼 있고 채무자 겸 소유자의 동생 한 누구누구와 현관 입구에서 면담한 바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동사무소에 전입세대를 연립한 바 채무가 및 소유자 외 다른 전입세대가 없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유치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소유자의 동생이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지도 않고 또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치권 신고는 돼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가짜 유치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여러분들한테 네.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종실 원장과 함께 알짜배기 물건들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실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